진료하고는 좀 이게 별개죠. 제가 뭐 누구 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봐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사실 부담이 많이 느껴요.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뇌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 수술을 시작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2000년도 초반?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걸 제가 못 느꼈는데 한 4, 5년째부터 어떤 특정 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 혹은 그 가족들, 이제 그 가족들이 좀 어느 날 갑자기 좀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의사 선생님들한테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의사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택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과가 다르면 잘 모르는 과 있잖아요. 저는 정형외과지만 뭐 내과나 뭐 비뇨기과 그런 과들을 제가 의료 진료를 볼 때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만약에 이제 경희대에 나왔으니까 경희대 스텝 제 후배, 믿을 수 있는 후배한테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픈데 누구한테 가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죠. 되게 그렇게 가요. 그러면 거꾸로 저를 찾아오는 의사 선생님들 혹은 가족들은 어떻게 찾아올까? 제가 이제 물어봐요. 이제 뭐 엊그제도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아기가 이제 사지연장 수술을 받으러 왔어요. 그럼 물어보죠. 어디 계시냐고, 뭐 개업한 의사라고. 근데 이제 어떤 소개로 온 사람들은 사실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 소개로 왔다. 근데 이제 소개가 아닌 다른 루트로 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정형외과 선생님이시냐고. 그러고 이제 스톱을 하는데, 저는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병원을 가는지.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병원 소개예요. 저도 누가 병원을 소개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무튼 저로서는 굉장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를 저를 추천해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 특히 휜다리 수술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의사가 휜다리 수술을 받는 경우가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다른 의사는 또 굉장히 많은데 정형외과 의사가 그랬고, 또 다른 과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들은 휜다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사지 연장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받는 경우는 있긴 있었죠. 근데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자녀를 둔 의사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제 저희 병원을 찾는 거죠. 아버지 과는 굉장히 다양하죠. 자녀를 맡기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터넷 찾아보고 저도 환자를 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환자한테는 그게 최고니까.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이루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관절염 치료하고 사실 사지 연장하고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관절염 같은 경우는 내가 아픈 거를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키를 키우는 수술은 이건 아픈 게 아니에요. 그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의학적으로 이 환자를 여기까지만 치료를 하면 좋은데 환자는 더 원할 때 그때가 참 힘들죠. 의사가 당사자가 소개를 이제 받는 경우는 대부분 정형외과 의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왔다 간 후에 경희대 교수님한테도 환자 잘 부탁하네 뭐 전화도 오고. 의사 당사자들은 되게 이제 좀 제가 아는 교수님이나 그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의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기는 이제 한번 물어보고 검색해보고 뭐 그렇게 오시는 분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우리 스승님, 임영철 교수님, 뭐 김기택 교수님, 배대경 교수님이 평생 그분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걸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벨에 울리면 엄청 불안하고, 근데 교수님 웬일이십니까? 말이야 몇 월 며칠 날 누가 예약이 돼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잘 부탁하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이제 끊는데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만나면 그때 뭐 내가 어떻게 아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쉽지 않은 전화거든요.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 제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는 서로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중요한 게 선택. 요즘 뭐 사지 연장 수술, 뭐 흰다리 수술하면 많은 병원, 많은 의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저를 선택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보고 지인들 통해서 요즘 큰 수술이고 한 번 하면 다시 뭐 재수술하고 그런 수술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알아보고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이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신뢰가 어느 정도 가면 그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사지 연장술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요즘 대학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암으로 인한 아니면 뭐 그 외상 후 골수염이 심해서 뼈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도의 수술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을 수술을 하는 거를 이제 대학병원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는 어떤 이런 사지 연장에는 약간 코스메틱한 게 가미된 거는 안 해요.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지 성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대부분 안 해요. 근데 간혹 한두 분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시다가 되게 또 개운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지 연장술, 그러니까 키 크는 수술은 대학병원에서는 잘 안 하죠. 진료하고는 좀 이게 별개죠. 제가 뭐 누구 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봐는 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사실 부담이 많이 느껴요. 이렇게 VIP 신드롬이 있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담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제 자신이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어요. 환자를 대하는 거는 사실 똑같죠. 환자분들이 후기하는 거 굉장히 저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 보통 일 아니거든요.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후기를 강요하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전 100% 다 자발적인 그런 촬영이고요.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런 후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후기를 보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 외래를 보다 보면.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는 뭐 저를 보고 거의 스타를 보는 것 같아요. 계속 뭐 몇 달 동안 원장님 얼굴만 보다 왔어요. 뭐 유튜브에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 세상에 좀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재미있게 한번 찍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뉴본 정형외과에 왜 의사 환자들이 많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